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끝이 바깥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쪽 발만 유독 더 벌어지거나 양쪽 다 비자 모양으로 벌어진 채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긴 편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2세 김선희 씨는 오랜만에 마사지샵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어깨가 뻐근해서 친구의 권유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마사지실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베이지색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려는 순간 마사지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발이 좀 바깥으로 향하시네요. 왼쪽이 특히 더 벌어져 있어요. 선희 씨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마사지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왼쪽 발이 거의 45도 가까이 바깥을 향하고 있었고 오른쪽도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사지사는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모아주며 다시 일자로 만들어줬지만 선희 씨는 그 자세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발을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원래 자세였구나. 선희 씨는 작은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몸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사는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이에요.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쌓여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쪽 팔에만 들고 다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항상 한쪽으로만 안아 올리던 기억, 책상 앞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일하던 습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침대에 다시 누워봤습니다. 역시나 발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감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내 몸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자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날 밤 선희 씨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만 보던 거울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신을 비춰보고 싶었습니다. 옆모습을 보니 어깨가 약간 앞으로 말려 있었고 골반도 미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왼쪽 발은 거의 시계의 10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오른쪽은 11시 정도였습니다. 두 발을 억지로 12시 방향으로 모으려고 하니 고관절 안쪽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정상 자세인데. 선희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발은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몸은 자신이 편한 자세로 돌아가려는 강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구조적인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오랜 친구인 정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누워있을 때 발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 알아? 정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왼쪽이 특히 심한데 그게 뭐 문제야?
두 사람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는 젊을 때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은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우리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 아닐까? 선희 씨의 말에 정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몸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전화를 끊은 후 선희 씨는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런 자세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선희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인체 구조에 관한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그중 한 권의 책에서 그녀는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인체는 항상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경로를 선택한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패턴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문장은 선희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지금의 자세를 선택한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통증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선희 씨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대 때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집에서 TV를 볼 때도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한 자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그 자세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40대에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면 늘 오른손에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아이 손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선희 씨의 오른쪽 어깨는 왼쪽보다 낮아졌고 골반도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몸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던 신호였습니다. 50대가 되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을 들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진통제만 처방받았습니다. 선희 씨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거나 한쪽으로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보상 동작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지금 침대에 누웠을 때 발이 바깥을 향하는 자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 통증, 보상 패턴들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자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대칭이 만드는 9가지 신호. 고관절, 외회전 단축 이상 근대 둔근. 선희 씨가 빌린 책 중 하나에는 고관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다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관절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상근과 대둔근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희 씨는 책에 나온 그림을 보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봤습니다.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보다 더 단단하고 뭉쳐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이상근을 짧고 긴장된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한쪽 이상근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그 근육이 점점 짧아지고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축된 이상근은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킨 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웠을 때 발이 바깥을 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30대 사무실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5일 몇 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몸을 만든 것입니다. 대둔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엉덩이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대둔근은 점점 약해지고 대신 다른 작은 근육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관절의 회전 패턴이 변화하며 누운 자세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걷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이상근과 대둔근의 변화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를 넘어 관절의 위치까지 바꿉니다.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회전된 채로 고정되면 무릎과 발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은 약간 벌어지고 발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자세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 온 것입니다. 골반 비대칭 전후좌우 기울기. 선희 씨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골반에 집중해서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양손을 골반 위쪽 뼈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니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차이였지만 이것이 전체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골반의 기울기는 척추로 전달되고 결국 머리의 위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전체로 파급됩니다. 골반 비대칭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선희 씨의 경우 장바구니를 한쪽으로만 들고 다녔던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계속 쏠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골반을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것이 고정된 패턴이 됩니다. 또한 아이를 한쪽 팔로만 안았던 습관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무게는 상당하고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골반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희 씨는 항상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이 자세가 편했던 이유는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팠기에 자연스럽게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방향으로만 누워 자면 골반은 그 자세에 맞춰 적응합니다. 아래쪽 골반은 매트리스에 눌리고 위쪽 골반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면서 좌우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면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유지됩니다. 골반의 전후 기울기도 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전방 경사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지고 이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관절이 바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 후방 경사 허리가 평평해지고 이 역시 고관절의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허리를 만져보며 평소에 느끼던 불편함이 이런 골반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모든 부분도 함께 변합니다. 고관절 회전 패턴 외회전 잠김. 선희 씨는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끝이 약간 바깥을 향한 채로 걸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그 각도가 더 컸습니다. 한 할머니는 거의 오리걸음처럼
발을 벌리고 걷고 있었고, 한 할아버지는 한쪽 발만 유독 더 바깥을 향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고관절의 회전 패턴이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 선희 씨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출근할 때, 장 볼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항상 서둘렀습니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보폭을 넓혀야 했고 자연스럽게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돌리는 걸음걸이가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고관절은 외회전 상태를 기본 위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발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아도 몸은 자동으로 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희 씨의 남편은 오랫동안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근무했고 가끔씩 순찰을 돌았습니다. 오래 서 있기 위해서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약간 바깥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고관절은 외회전 상태로 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발이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몸이 일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오래 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굳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선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고관절은 더욱 굳어졌고 외회전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허리 골반 회전 척추 회전 변이. 선희 씨는 옛날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대 때 찍은 사진 속 그녀는 허리가 곧고 어깨도 수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찍은 사진들을 보니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고 허리도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각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자세가 아니라 고정된 몸의 상태였습니다. 허리 통증은 선희 씨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시작된 통증은 특정 자세를 취할 때마다 심해졌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아팠고 오래 서 있어도 아팠습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앉을 때는 한쪽 엉덩이에만 체중을 실었고 설 때는 한쪽 다리에만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보상 패턴들이 쌓이면서 척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척추의 회전은 골반의 회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관절과 다리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희 씨는 항상 왼팔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른손은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kg이 넘는 아이를 안고 있으려면 몸의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허리를 왼쪽으로 틀어 아이의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이런 자세가 매일 몇 시간씩 몇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아이가 다 자란 지금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때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희 씨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모니터가 약간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매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화면을 봤고 이 동작이 반복되면서 목과 허리도 함께 회전했습니다. 키보드를 칠 때도 몸이 약간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미세한 비대칭들이 누적되어 지금의 척추 회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허리와 골반의 회전은 누웠을 때
양쪽 발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쪽 고관절은 더 많이 회전하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중둔근 약화 대퇴근막장근 TFL 과사용 50대가 되면서 선희 씨는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바깥쪽이 아팠고 오래 걸으면 엉덩이 옆쪽이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균형을 잡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중둔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둔근은 엉덩이 옆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걸을 때 골반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근육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특히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근육은 원래 보조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인데 중둔근이 약해지면 주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과사용된 대퇴근막장근은 긴장하고 뭉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동시에 고관절을 바깥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중둔근은 걷거나 뛸 때 주로 사용되는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선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걷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서 그녀의 골반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근육들이 과도하게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해진 중둔근은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으면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무릎과 발목에도 영향이 전달됩니다. 누웠을 때 발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중둔근이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외회전 상태로 이완되고 발끝도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이는 몸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세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평발효족발 구조 문제 고관절 영향. 선희 씨는 어릴 때부터 발이 평평했습니다. 아치가 거의 없어서 신발을 신을 때도 항상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라면서 나아질 거야 라고 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평발은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하지다리의 정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무릎도 안쪽으로 향하고 결국 고관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연쇄 반응 속에서 고관절은 외회전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평생 신었던 신발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선희 씨는 하이힐을 즐겨 신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모임에 갈 때, 언제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올라가고 체중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은 약간 구부러지고 골반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서 발과 다리, 골반의 정렬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편한 신발만 신지만 과거의 습관이 만든 변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요정 높은 아치를 가진 발을 가진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아치가 너무 높으면 발이 딱딱하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마다 발과 다리에 더 많은 충격이 전달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관절과 골반이 움직입니다. 선희 씨의 친구 중 한 명은 요족 때문에 발목을 자주 삐었다고 했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고관절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누웠을 때 발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로 전달됩니다. 인체는 하나의 연결된 사슬과 같아서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로 파급됩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약간 바깥을 향하고 있었고 발바닥 안쪽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두 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고 그 기초가 흔들리면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수술 통증 후 보상 패턴. 선희 씨는 45세 때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통증이 심했고 의사는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왼쪽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선희 씨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은 체중을 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항상 오른쪽 다리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보호 동작이었지만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덜 사용하면서 그쪽 근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다리는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사용 패턴은 골반의 기울기를 변화시켰고 척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릎 수술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생긴 보상 패턴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웠을 때 왼쪽 발이 오른쪽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과거의 보상 패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통증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때 더 심했습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희 씨는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만 돌렸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도 뒤를 돌아볼 때도 항상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편측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척추와 골반의 회전 패턴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통증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볍게 지나간 작은 부상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목을 삔 적, 넘어져서 손목을 다친 적,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모두 몸의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체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합니다. 이런 적응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많은 보상 패턴들을 쌓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 합쳐지면 지금의 자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좌우 다리 길이 차이레그 랭크스 디스크레펀시. 선희 씨는 재봉사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바지 길이를 재봐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양쪽 다리를 측정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왼쪽이 오른쪽보다 1cm 정도 짧은 것 같아. 선희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실제 뼈 길이보다는 골반 기울기 때문에 생긴 겉보기 길이 차이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뼈가 짧은 것인지 아니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클 때입니다. 1cm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척추가 휘어집니다.
짧은 쪽 다리에 체중이 덜 실리고 긴 쪽 다리가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 고관절과 무릎, 발목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왼쪽 다리로 디딜 때 발목이 약간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다리로 땅을 딛기 위해 몸이 만들어낸 보상 동작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다리는 약간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걸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걸음걸이가 평생 동안 반복되면서 양쪽 고관절의 회전 패턴이 다르게 형성된 것입니다. 누웠을 때 왼쪽 발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다리 길이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길이 차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삽니다.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다리 길이 차이가 구조적 문제보다는 기능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골반의 기울기, 척추의 휘어짐, 근육의 불균형 등이 만들어내는 겉보기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과 자세 교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다리 길이 차이가 정말 뼈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쌓인 자세 패턴의 결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비만 복부 전방압 엔티리어 로딩. 50대가 되면서 선희 씨의 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점점 늘어났고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을 줄여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대사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복부가 앞으로 쏠리면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거워진 배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는 더 많이 휘어지고 요추전만 증가, 골반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어깨는 뒤로 젖혀지고 머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S자 형태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변화는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고관절도 앞으로 당겨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바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나이살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복부 비만은 무릎과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선희 씨는 자신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늘어난 체중은 모든 관절에 부담을 주고 특히 하지 관절에는 체중의 3-4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5kg이 늘면 무릎에는 15-20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정된 생활 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선희 씨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복부 근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복부 근육은 내장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배가 더 앞으로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체형 변화는 누웠을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거운 배 때문에 허리가 매트리스에서 떠 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관절이 외회전하면서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희 씨는 다시 그 마사지 샵을 찾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공부하고 관찰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발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자세가 된 건가요? 마사지사는 선희 씨의 몸을 살펴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발이 바깥을 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을 몸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선희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질병이나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삶의 기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통증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죠. 지금의 자세도 그런 적응의 결과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왔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선희 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발끝은 바깥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 속에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 아픈 허리를 참으며 생계를 이어갔던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회복의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보낸 편지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며칠 후 선희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20대의 사무실 생활, 30대의 육아, 40대의 부상과 통증, 50대의 체중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 쌓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원을 산책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었고 한 할아버지는 한쪽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배가 나와 있었고 젊은 남성도 고개를 앞으로 빼고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몸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각자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었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것입니다.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 씨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어난 배, 기울어진 어깨, 벌어진 발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몸으로 그녀는 두 아이를 낳고 키웠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언제든지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 말은 선희 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패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선희 씨가 누웠을 때 발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거나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풀어주고 강화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운동을 통한 재학습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패턴이 오래 유지되면 그것이 기본값이 되죠. 하지만 새로운 패턴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몸은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이 설명을 듣고 선희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패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사는 각 운동이 왜 필요한지,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움직이니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었고 선희 씨는 그 배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이상근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강사는 매트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이 자세에서 구부린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면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스트레칭이 느껴질 거예요. 30초 정도 유지하고 양쪽 다 해주세요. 선희 씨가 따라하니 왼쪽 엉덩이에서 묵직한 당김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보다 훨씬 더 뻐근했습니다. 이게 바로 긴장되어 있던 이상근이에요. 매일 꾸준히 풀어주면 고관절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고관절 내외전 운동이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댄 후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이었습니다. 외회전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내외전이 잘 안 돼요. 이 운동을 통해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들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선희 씨는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양쪽 무릎이 서로 붙지 않고 간격이 남았습니다. 강사는 괜찮다며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반복하면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중둔근 활성화 운동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중둔근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고관절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희 씨는 10번 정도 반복하니 엉덩이 옆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는 이 운동을 매일 하면 걸을 때 골반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와 골반 회전을 완화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구부리고 천천히 한쪽으로 쓰러뜨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척추와 골반의 회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선희 씨는 이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뭉쳐있던 부분이 서서히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는 이 운동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이나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시간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뻐근하고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누워서 발끝을 관찰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발끝이 벌어지는 각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왼쪽 발이 예전에는 거의 45도였는데 이제는 30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통증의 감소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고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옆쪽의 뻐근함도 많이 줄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런 변화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몇 개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강사의 말처럼 몸은 정말로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패턴도 새로운 패턴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친구 정미 씨도 선희 씨의 변화를 보고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진전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언니, 정말 자세가 좋아졌어. 예전보다 허리도 더 꼿꼿해 보여. 정미 씨의 말에 선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그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두 사람은 함께 나이 들어가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희 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발끝은 여전히 약간 바깥을 향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자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끝이 조금 더 벌어지면 오늘은 스트레칭이 더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덜 벌어지면 어제 운동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발끝이 이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운 상태에서 발의 방향을 확인하고 골반의 기울기를 느껴보고 허리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작은 체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오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자신과의 깊은 소통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삶의 태도까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면 짜증이 났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하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의 불편함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오늘은 좀 더 쉬어야겠다. 이 동작은 지금 내게 맞지 않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몸과 싸우는 대신 몸과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선희 씨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1년 후 선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누웠을 때 발끝이 향하는 방향은 여전히 조금 바깥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읽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몸의 언어를 읽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희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알 수 있어. 친구들은 선희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읽는 능력은 자신을 돌보는 능력과 같았습니다. 아픈 곳을 발견하면 적절히 쉬고 약한 곳을 발견하면 강화하고 긴장된 곳을 발견하면 이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에 감사했습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모두 몸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발끝 하나에도 인생이 드러나고 회복의 길도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누웠을 때 발이 어떻게 향하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해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언어를 읽는 것이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몸은 계속 변할 것이고 그녀는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몸과 함께 걷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첫째, 침대에 누웠을 때 발끝이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고 일부러 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특히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벌어지거나 양쪽 다 비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고관절 주변 근육들의 긴장과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엉덩이나 고관절 부위가 뻐근하고 몇 걸음 걷고 나서야 풀립니다. 이것은 이상근이나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짧아지고 긴장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패턴과 관련이 깊습니다. 셋째, 걸을 때 발끝이 바깥을 향하는 오리걸음이 편하고 발을 앞으로 향하게 하면 고관절이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고관절 외회전 패턴이 고정되어 있다는 표시이며 수십 년간의 걸음걸이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불안정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바깥쪽이나 엉덩이 옆쪽이 아픕니다. 이것은 중둔근이 약화되고 대퇴근막장근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허리 통증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비트는 습관이 있고 양쪽 어깨 높이가 다릅니다. 이런 보상 패턴들은 척추와 골반의 회전을 만들어내며 결국 고관절과 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의 회복과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약해진 근육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 급원, 식품과 연어, 고등어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골반과 고관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튼튼한 뼈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꽁치, 호두, 들깨 같은 음식들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관절 주변의 뻐근함이나 불편함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관절에게 생성을 돕고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개발한 감미간은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은 조미식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영양가 있는 한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누운 자세에서 발이 벌어지는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운동들은 침대나 매트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하루 10-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쪽 발목을 구부린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부린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스트레칭이 느껴지면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긴장된 이상근을 이완시켜 고관절의 외회전 경향을 줄여줍니다. 둘째, 고관절 내외전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양쪽 무릎을 천천히 안쪽으로 모으면서 안쪽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줍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1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외회전에 익숙해진 고관절의 내외전 패턴을 다시 가르쳐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중둔근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받치고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들 때 발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10-15회 반복합니다. 양쪽을 모두 해주시고 2-3세트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약해진 중둔근을 강화해서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서 바닥에 댑니다. 뻗은 다리의 허벅지 앞쪽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 있어서 짧아진 고관절 굴곡근을 늘려줍니다. 다섯째, 척추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양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으로 쓰러뜨립니다. 어깨는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만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유지하면서 5-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골반의 회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운동들은 일반적인 개선 경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작들이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2-3주 정도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2-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누웠을 때 발의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선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누웠을 때 발이 벌어지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와 함께해온 동반자이고 지금의 자세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완벽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일 뿐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적절히 대응하면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을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미로운 웰니스 체육학 박사 낑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